작은 꽃이 전하는 위로. 오후 3시 서울 한복판의 회색빛 인도 위를 수많은 발걸음이 분주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가린 이 도시의 거리에는 매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급한 걸음을 옮기는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무거운 가방을 메고 이어폰을 꽂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지나가는 대학생들, 유모차를 밀며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를 달래느라 애쓰는 젊은 엄마들의 모습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모든 이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서두르는 이 도시의 바쁜 오후, 그 누구도 발밑을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아니, 내려다볼 여유조차 없어 보입니다.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삶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분주한 발걸음들 사이 아스팔트 틈새로 고개를 내민 작은 들꽃 한 송이가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지름 2cm도 안 되는 하얀 꽃잎 5장이 노란 꽃심을 둘러싸고 있는 이름 모를 꽃입니다. 아마도 들국화의 한 종류일 것 같지만 정확한 이름을 아는 사람은 이 거리를 지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도 없을 것입니다. 수백 명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밟고 지나갈 법한 그 자리에서 꽃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있습니다. 주변의 잡초들이 누렇게 시들어가고 쓰레기들이 바람에 굴러다니는 가운데에도 홀로 생생한 빛을 발하며 마치 이 모든 무관심과 바쁨 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가느다란 줄기가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작은 뿌리만은 단단히 땅을 붙잡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면 빗물을 고스란히 맞으며 고개를 숙이지만 날이 개면 다시 당당하게 얼굴을 들어 햇빛을 마주합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애처로우면서도 숭고해 보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단순한 식물의 본능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작은 존재가 보여주는 생명력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순수함과 의지가 담겨 있는 듯합니다. 그때 회사 건물에서 막 나온 40대 중반의 한 남성이 갑자기 걸음을 멈춥니다. 김철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이 회사에서 20해하고도 3년을 근무했습니다. 신입사원 시절부터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이 성실하게 출근했고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회식 자리에서도 항상 분위기를 띄우려 노력하는 모범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제 인사팀장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 그의 이름이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대학교 3학년인 큰아들은 등록금과 생활비가 필요하고 고등학교 2학년인 작은아들은 곧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도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하는 아내까지 온 가족의 생계를 그의 어깨가 떠받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을 받는다고 해도 두 아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 뻔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어도 글자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조차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며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퇴근길에 나선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그가 무심코 고개를 숙였을 때 우연히 그 작은 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려 했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정장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그 앞에 무릎을 굽힙니다. 가까이서 바라본 꽃은 생각보다 더욱 아름답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비단처럼 부드러워 보이고 꽃잎 끝에 맺힌 작은 이슬방울이 오후의 비스듬한 햇살에 반짝이며 작은 무지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올라옵니다. 눈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뭉클함과 감동이 섞인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어떤 순수한 감정이 되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이 작은 꽃도 나와 똑같구나. 그가 꽃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매일 수백 명에게 밟히고 무시당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여기 서 있구나. 이 작은 생명체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차갑고 딱딱한 도시 한복판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지 상상해 봅니다. 아스팔트 사이 좁은 틈새로 뿌리를 비집고 들어가 물을 찾아야 했을 것이고 매일 수없이 많은 발걸음의 위협을 견디면서도 햇빛을 향해 줄기를 뻗어야 했을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차들이 튀긴 더러운 물을 뒤집어 쓰기도 했을 테고 바람이 강한 날에는 뿌리째 뽑힐 뻔한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작은 꽃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격려해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20해와 3년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아침을 챙겨 먹으며 출근 준비를 하던 그 일상들, 지하철 속 빽빽한 사람들 사이에서 1시간 넘게 서서 출근하던 그 시간들, 회사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며 야근을 마다하지 않던 그날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에도 거실 소파에 앉아 내일 할 일을 정리하던 그 깊은 밤들이 모두 의미 있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작은 꽃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기 위해 쏟아부은 노력과 자신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들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회사라는 조직에서는 그를 하나의 숫자로 대체 가능한 부품으로 취급할지 몰라도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이 작은 꽃이 무언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손을 조심스럽게 뻗어 꽃잎을 살짝 어루만집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촉감이 손끝으로 전해집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입니다. 고마워. 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내가 여기 있어줘서, 내가 널 만날 수 있게 해줘서. 꽃은 대답하지 않지만 살랑거리는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마치 그의 말을 알아듣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둘러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분주하게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빠른 걸음을 옮기는 사람, 버스 정류장을 향해 뛰어가는 사람, 아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방금 경험한 이 소중한 순간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모르는 채로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한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작은 꽃과의 만남도 그런 기적 중 하나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이 길에서 하필 오늘 하필 이 순간에 자신이 이 꽃을 발견하게 된 것도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조금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무겁긴 하지만 그 속에는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완전히 잃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작은 꽃이 보여준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피워낼 수 있다는 믿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꽃이 아스팔트 틈새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낸 것처럼 자신도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말입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망설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평소처럼 웃으며 맞아줄 가족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힘든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절망보다는 희망을,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먼저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던 둘째 아들이 고개를 듭니다. 아빠, 오늘 좀 늦으신 것 같은데요? 응, 길에서 잠깐 들를 때가 있어서. 그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 웃음 속에는 오후에 만난 작은 꽃책에서 받은 위로와 용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아내가 앞치마를 두른 채로 나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뭔가 표정이 다른 것 같은데. 역시 오랜 세월 함께 산 아내의 눈은 예리합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담담하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내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지만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회사 상황에 대한 이야기,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나 체념이 아닌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우리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지금까지도 그래왔잖아. 그 말 속에는 오후에 만난 작은 꽃책에서 받은 모든 깨달음이 녹아 있습니다. 작은 존재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크기나 화려함이 아닌 진정성에서 나온다는 것들 말입니다.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통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큰아들은 처음에 당황하지만 곧 아빠, 저도 아르바이트 더 늘릴게요. 그리고 장학금 신청도 다시 해볼게요라며 의젓하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도 저는 과외 줄이고 인터넷 강의로 공부할게요라며 자신의 몫을 다하려 합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해 보자고 다짐하는 따뜻한 밤이 됩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그 길을 지나갑니다. 작은 꽃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생수 한 병을 조심스럽게 꽃 주변에 뿌려줍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지만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준 존재에게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물을 주면서 그는 꽃에게 말을 겁니다. 고마워. 내 덕분에 힘을 얻었어. 나도 너처럼 꿋꿋하게 살아보려고 해. 꽃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지만 물을 머금은 꽃잎이 더욱 생생하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종종 그 길을 지나며 꽃을 만납니다. 취업 면접을 보러 가는 날에도, 새로운 직장을 찾아 이곳저곳 발품을 파는 날에도, 때로는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낙심한 채로 돌아오는 날에도, 그럴 때마다 그 작은 꽃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에 젖어 고개를 떨구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에 흔들려 쓰러질 듯 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고개를 들고 햇빛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그에게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성실함을 인정받아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연봉은 예전보다 조금 적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첫 출근을 하는 날, 그는 일부러 그 길을 지나갑니다. 작은 꽃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나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거야. 아침 햇살을 받으며 싱그럽게 빛나는 꽃을 바라보며 그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그 작은 꽃은 점점 시들어갑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꽃잎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그의 마음은 아프지만 또한 자연스러운 일임을 받아들입니다. 꽃은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꽃을 만나는 날, 그는 작은 화분을 준비해 갑니다. 꽃은 이미 대부분의 꽃잎을 잃었지만 여전히 줄기 많은 꽃꽃이 서 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꽃 주변의 흙을 파서 작은 뿌리까지 함께 화분에 옮겨 심습니다. 집으로 가져가서 정성껏 돌봐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집 베란다에 놓인 화분 속에서 그 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도시의 차가운 아스팔트 틈새가 아닌 따뜻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말입니다. 비록 꽃을 다시 피우지는 못하지만 봄이 되면 새로운 싹을 틀어낼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그는 새로운 직장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큰아들은 장학금을 받아 학업을 계속하고 있고 둘째 아들도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그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베란다의 화분에서는 정말로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작은 꽃과 같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밟히고, 때로는 무시당하며, 때로는 혼자라고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자리에서 꿋꿋이 버텨내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며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선사하는 작은 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작은 꽃 같은 희망들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그것들을 놓치고 살 뿐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작은 기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스팔트 틈새에 핀 들꽃일 수도 있고 지하철에서 만난 낯선 이의 따뜻한 미소일 수도 있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건네는 사랑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들을 알아보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중에는 이런 작은 기적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 하루도 수없이 많은 작은 꽃들이 우리 곁에서 조용히 꽃을 피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발견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감사할 줄 아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는 기쁨을 전해드릴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의 작은 꽃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일상 속 작은 감동의 순간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작은 행복들로 가득한 하루와